모자를 쓰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너무 잔인하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수염을 길러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처럼 제가 수염을 좀 길렀습니다. 예. 좀 약간 아직도 제가 제 얼굴 같지 않은데요.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신 일 나눌 때 또 귀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우주의 기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이게 벌써 제가 온 지 좀 텀이 되니까 발음을 잘 못하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세상은 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어땠어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왜?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좋게밖에 못해요.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그리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좋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제 이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사망이 들어오고 가시덤불과 엉키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죄.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던진 말이 너 선악과 따먹었냐? 이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첫 번째 뭐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첫 번째 죄예요. 십계명에도 뭐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거죠. 나머지는 여러분 결과 죄예요. 똑같은 죄인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나온 죄들이에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죄가 같이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심판 사건인데,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한미연합교회 올 때마다 제가 몇 번 다뤘습니다. 노아호 심판 사건. 이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고 언제가 좋았다? 처음 3월달에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서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고 언제가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는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모르면 떠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비현실로 가요. 돌하고 나무한테 절해요. 그죠? 우리도 그랬죠? 죽은 자한테 절해요. 죽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해줘. 완전히 비현실. 우리 여러분 비현실로 살았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그랬어요. 맡겼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성경사가 이거 하나 믿으면 거의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으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앞에 역사를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떡한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죄를 사했다. 너 내가 죽을 만치 가치 있다. 너 내 형상이다. 자신의 형상인 걸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죄졌다는 것도 확증한 거예요. 이번에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비현실로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성령책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 오셨을 때 이게 신약. 오실 얘기 계시록 묶여가지고 다 비현실로 사는데,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 죽는다 그래요. 그죠? 성경만 거꾸로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죠? 죽은 목숨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가만 놔두면 죽는 거야. 이건 죽은 목숨이야.
근데 성경책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가능성이. 믿는 자마다 처음 지었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다 뭐 보고 알았어요? 성경 보고 알았잖아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여러분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TV 켜도 안 나와요. 학교 가서 못 배워요. 오직 딱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디죠? 교회밖에 없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무언가 이제 만드셨어요.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지금 읽은 거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세요. 우리 세 가지인데 맞습니다. 학생들은 반응해.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첫 번째 물질을 지구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간이 가고 있잖아. 시간이 없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어떤 분이다? 시간을 초월한 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러죠? 영원한 분이라 그런 겁니다. 영원한 분 아니면 다 가짜예요.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시간에 다시 제약받아야 돼. 여러분 공간이 없단 말이 뭘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어디요? 공간 안에 있잖아요. 공간이 없다는 거 몰라요. 그러므로 공간을 창조한 분은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 못 가는 데가 없는 곳이에요. 이분 아니면 창조자 아니에요. 성경은 무소부지한 분이라 그래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물질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알 길이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물질이죠. 물질이 없다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물질을 창조하면 어떤 분이에요? 물질도 초월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좋은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건 여러분 과학자도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1년 반 만에 제가 왔더라고요. 한민연합교회 1년 반 만에 내가 왔네. 돌아왔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거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자, 이미 시간이 지나갔죠. 시간은 회수할 수 없어요. 지구가 자전했고 공전했죠. 공간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공기가 다 바뀌었어요. 물질도 바뀐 거야. 제가 이렇게 여기 만졌다가 올렸다가 다시 만지죠. 그럼 똑같은 거 만진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물질은 분자죠. 분자는 원자. 이런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다들 원자는 핵이 있고 전자가 돌죠. 확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다시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걸. 그래서 자리 이동을 했거든. 그 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다. 근데 이걸 성경에선 동시에 등장해요. 이분은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교는 인생은 윤회라 그래요. 돌아온다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다?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회수할 수 없는 인생을 이 창조자와 함께 살 것이냐 모르고 살 것이냐. 그 모르고 사는 걸 죽었다 그런 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뭐죠? 스스로 존재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니면 그분 창조자 아니에요. 또 누가 창조해야 되잖아.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요. 여러분 이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 모두 하나님이 우상이다. 잘 하셔야 돼요. 보이는 모든 건 우상이야. 여러분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과학 얘기를 하겠는데, 과학은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는 게 과학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이제 이 과학인데, 이 과학 가운데 거의 눈, 시각에만 의지하는 데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이 뭘까요? 양자역학이 나오네요. 어쨌든, 예. 지금 나누게 될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은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없죠? 듣는 게 거의 제한적이에요. 냄새 맡을 수 없죠? 맞습니까? 달 냄새 맡아보셨어요? 제가 맛보기 어렵죠? 그죠? 만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모든 건 어디에? 이 천문학은 거의 어디에? 시각에 거의 100%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먼저 눈을 좀 테스트해 볼게요. 눈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일루전, 착시라고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 하늘색하고 연두색인데 어느 게 더 긴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의도를 아는데도 알면서도 연두색이 긴 것 같죠? 이건 여러분 제가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야, 실제처럼. 이걸 착시라 그래요. 뭐 똑같아. 왼쪽하고 오른쪽 어느 게 더 길어요? 자, 알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왼쪽하고 오른쪽 어느 게 더 높은 것 같으세요? 아는데도 마음은 아니야. 오른쪽이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딱 보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안 움직여요. 이걸 우리가 illusion, 착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착시 쳐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착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데 분명히 점점 밖으로 커지는 것 같죠? 착시입니다. 우리가 뭘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창문 밖을 쳐다본다. 창문이 밖을 보는 게 아니죠. 누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별을 보는데 실제로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어떤 물체를 본다는 건 그 물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동호 목사님 보는데 사실 이동호 목사님 보지만 뭘 보는 거냐? 빛을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는데 무슨 소리예요? 실험해보면 간단해. 불을 다 꺼보세요. 안 보이죠? 이상하네. 앞에 있는데 왜 안 보이지? 근데 불 켜면 어때요? 보이네. 이 빛이 반사돼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가서 시각 이제 들을 수 있죠. 말했잖아요. 그죠? 만질 수 있죠. 촉각. 맞습니까? 예.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죠. 그 다음 좀 이상한데 냄새 맡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조금 더 심각한데 맛볼 수 있죠. 이건 저도 하기 싫은데 여기 계신 거 맞죠? 확인할 수 있어요. 4가지 감각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별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머지 4개를. 그러니까 여러분 별이 오다가 조금만 굴절돼도 어떻게 보일까요? 전혀 다른데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천문학의 한계를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때예요. 만만할까요? 아는 게 있을까요? 안다고 하는 게 문제지. 더군다나 하나님 떠났죠. 이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전에는 뭐였어요? 천동설이었죠. 그죠? 태양계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태양계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처음 해본 거야. 수금지와 목토를 했어요. 딱 맞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맞아도 안 받아들여요. 왜? 이때 천문학자들은 내가 아직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천동설로. 이들은 천동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성을 본 게 아니라 목성의 위성을 처음으로 봤어요. 목성 주위를 도는 거. 네. 그리고 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맞는 거야. 근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요하네스 케플러가 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타원으로 둔다는 걸 알았어요. 이때 여러분 화성의 궤도가 오차가 하나도 없이 풀렸어요. 이때 모두 손들었어요. 지동설이 맞다. 얼마 걸렸냐? 70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무도 태양계 밖에서 행성을 도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지금 다 지동설 믿어요. 왜? 이때 무너진 거예요. 수학적으로 완벽했거든. 아직까지도 안 봤는데.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이 그랬잖아요. 케플러가 없었으면 나 발견 못했다. 왜? 사실이 법칙을 이끌지 사실 아닌 걸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 이제 우주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하나밖에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빅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괜찮겠어요? 제가 천문학 할 때 약간 이제 긴장이 되긴 해요. 왜냐면 천문학은 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밤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 네, 여기 지금 오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빅뱅은 뭐냐면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인데 오늘날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전자. 원자도 본 사람 아직 없어요. 전자보다도 작은 곳에 모든 물질과 공간, 에너지가 다 있다가 약 137억 년 전에 빵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오늘날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 커요, 안 커요? 무지 크죠? 그러려면 어떠냐? 거기까지 퍼져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 터졌을 때는 터지는 속도가 빛보다 빨라야 돼요. 이론적으로. 빛보다 더 빠르게 터져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빅뱅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빵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에 빅뱅이 돼가지고 태양과 별들이 되고 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고 하는 진화론의 모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빅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 성경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딱 알면 이해가 다 됩니다. 이번 강의는. 아시겠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연력학. 진짜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교회에서. 근데 정말 이동호 목사님께서 정말 담대하게 이거를 주일날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교회와 안 들은 교회는 다르게 돼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이게 중요해. 네. 교회에서 무슨 과학 얘기냐 했을 때 미국은 다음 세대 떠났어요. 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은 이제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학문인데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두 개만 하겠는데 첫 번째 연력학 제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 우리 중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처음 배우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질량의 보존 법칙이 뭐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다? 똑같다는 거. 이건 질량이란 건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우주의 총 질량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냐? 아인슈타인이 등장해가지고 알아낸 공식이 있죠. E 이퀄 뭐예요? MC 제곱. 아시죠? 뭔지 몰라도 아시잖아요. 이건 이해 몰라도 돼요. E는 뭐냐? 에너지예요. 아셨죠? M은 뭐죠? 질량이에요. 매스. C는 뭐예요? 빛의 속도인데 상수니까 C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성립이 되냐? 에너지는 질량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에너지란 말을 예전엔 질량이란 말을 쓰다가 아시겠죠? 질량은 안 변한다 그러다가 이 아인슈타인 다음부터 뭐예요? 질량이란 말을 에너지를 같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에너지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총량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 양적인 법칙인데 이 얘기 뭐예요? 처음부터 에너지는 지금 양하고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에너지가 질량이 점점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 양을 딱 만들어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지금 1법칙을 하려는 게 아니라 2법칙을 하려는 건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연력학제 2법칙.
자, 우리 연력학 제2법칙 이제 질적인 법칙인데 뭐냐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여러분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시간이 감에 따라 요거 시간을 넣었어요. 감에 따라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엔트로피가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이 트럭이 일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 폐차되죠. 왜요? 기아가 마모되고 튜브가 부식되고 폐차되죠. 이렇게 기아가 마모되고 부식되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무질서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기아가 딱 질서 있게 됐을 때는 어때요?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어때다? 점점 무질서해지잖아요. 지금 시계도 그렇고 모두 예외가 없어요.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질서해지니까 트럭이 가요 안 가요? 이전에는 일을 했었죠. 근데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못하게 되잖아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다? 점점 무질서해져서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여태까지 예외가 발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기껏 천문학자들이 아는 게 여러분 태양계 조금 알아요. 태양계도 다 몰라요. 아직도 태양계에 위성이 몇 개인지 몰라요. 다. 해왕성은 또 행성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그죠? 태양계가 얼마나 큰데요. 태양계도 잘 몰라요. 근데 태양계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들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시고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수금지와 목토 쳐보세요. 그러면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써있죠. 이건 무슨 얘기죠? 그 시간이 되면 어떻다 그 자리에 온다. 지구가 여러분 15km를 노리는데 1년에 제자리에 정확하게 와. 질서예요 아니에요? 이런 질서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전을 하면서 뭘 하죠? 행성들이 자전을 하면서 뭐래요? 공전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여기를 보면 수금지하고 쫙 있는데 자전하고 절 보세요.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이렇게 같아요. 아셨어요? 예, 근데 보니까 금성이라는 놈은 역자전을 해요. 공전 방향하고 어때요? 자전 방향이 거꾸로예요. 천왕성은 여러분 이 자전 공전 궤도가 있죠.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거의 평행이에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행성주의를 도는 위성이 있다 그랬죠. 자, 위성은 여러분 목성이 위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오라는 놈은 이렇게 돌고 공전 방향이 까르메는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질서를 강조하려면 여러분 뭐가 깨진지 아세요? 개성이 깨져요. 그죠? 개성을 강조하려면 뭐가 깨져요? 말 안 들어. 근데 여러분 별들을 보면 완벽한 질서 가운데 어때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게 여러분 폭발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어때야 돼요? 무질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가 바로 뭐죠? 달입니다.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밀물과 썰물이죠. 달이 여러분 지금보다 좀 가까우면 어떻게 되냐?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육지에 들락날락해야 돼. 멀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물고기가 죽어요. 파도가 안 쳐. 파도 치면서 공기를 물속에 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달로 만든 원력입니다. 원력. 이걸 누가 처음 만들었죠? 바로 아이작 뉴턴이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만조, 간조 이런 거 있잖아요. 달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시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별들을 만들 때 뭐 얘기를 하셨어요? 이 광명찰들로 인해서 넷째 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계절과 날과 해는 뭐죠? 시간이에요. 시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천문학적 주기는 우리가 시간 주기는 우리는 다 천문학적 주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는 뭐죠? 지구가 자전할 때. 한 달은 달이 공전할 때.
1년은 지구와 달이 공존할 때. 정확해요. 맨 앞에 써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정말 징조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언제 했죠? 언제 하셨어요? 아이고, 어려운 얘기 안 해. 히스기야는. 예수님 오셨어 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때도 몇 번 나와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도 징조란 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요. 무지개 보여줄 때. 근데 무지개는 뭐가 굴절된 거예요? 태양이죠.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구의 지구의 뒤통수를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지구가 달이 이렇게 돌아요. 제가 지구면 손이 달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나무하고 토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뒤통수만 보여줘도 뭐 일과성으로 영향을 줘. 이게 과연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의 반대말이 뭐예요? 드라마 많이 보셔가지고 바로 필요해. 우연이란 게 뭐죠? 우연은 나의 주사에 던지는 게 우연이죠. 나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하나도 도용은 안 되는 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의 반대말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설계. 자, 이 빌딩 누가 설계했죠? 이분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 이 우주가 태양계만 보더라도 우연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디자인, 설계냐 우연이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요한테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니? 여러분 우리 이거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궤도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이분은 아는 분이에요 진짜요.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냐? 여러분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완벽한 설계예요. 자, 저희가 여러분 우리 우주 왕복선도 이렇게 쏘아 올립니다 지금, 그죠? 인공위성도 쏘아 올려요. 자, 이걸 쏘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딱 하나예요. 그분께서 만드신 법칙에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누리호 쐈다고 대단했죠? 그때 여러분 뭐죠? 우리가 그 법칙을 순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칙에 순응하지 못하면 종이 비행기 하나도 못 날려요. 엄밀히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바로 이 챌린저 이게 이제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왕복선을 올리다가 어른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왕복선이 챌린저가 폭파됐는데 이게 우수 떨어져가 파편이 모여가지고 더 정교한 우주왕복선이 됐다. 이거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빅뱅은 이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폭파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폭파해가지고 수지에서 폭발해가지고 우수 떨어져가지고 한미연합교회가 됐다. 이거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별들은 이거보다 훨씬 정교해요. 근데 이 시대가 진화론 시대니까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하다 보니까 폭발을 했는데 빛보다 더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게 됐다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떠날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빅뱅은 연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연구했는데 나온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연구 너무 열심히 해서 나온 거예요. 왜? 내가 잘났잖아. 내가 밤새서 한 거야.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여러분 빅뱅은 과학자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229명의 과학자들의 과학단체 간에 편지를 나눴어요. 그리고 토픽을 줬어요.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빅뱅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달라고. 여기는 유명한 천문학자들도 있어요. 동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조작 없이 남아있기 어렵다. 빅뱅은 조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결코 관찰한 적이 없는 증가하는 가설에 의존한다. 관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다른 분야에서 개새로운 가설, 계속적인 공부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 여러분
빵 터지면 여러분 별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디 모여야 되죠. 터지는 걸 설명하면 모이는 게 설명이 안 돼요. 모이는 걸 설명하려면 터지는 게 설명이 안 돼. 설명할 수 없어요. 관찰에 의해 확인된 어려운 수량적 이측도 없는 이건 허풍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 제가 이제 여기 이 사람이 뭐냐면 할튼 알프라고 이걸 우주 기원학이라고 합니다. 우주 기원학에 아주 첨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천문학자고 우주에서 은하의 기원과 진화하다 논쟁의 핵심 인물입니다. 2029년 동안 캘리포니아 윌슨과 팔로마 이건 캘리포니아는 유명한 천문대입니다. 근무했고 경력 초기 허블 유명한 천문학자죠. 조수였고 여러 가지 과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빅뱅 모델은 특징 없이 밋밋한 상태에서 형성된 우주를 말하지만 밋밋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구조가 다 잡혀 있죠. 완벽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뭐라 했어요? 이 고도로 구조화돼 있잖아요. 우주가 진화되었다고 가정한다. 이게 어떻게 맞냐는 거야. 이 기적의 발생을 설명하는 수많은 수가 있어.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이것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이다. 이건 가설이라는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얘기야. 우주 기원론은 매우 적은 행위 위에 세워진 매우 독특한 매우 큰 지적 건물이라는 점에서 과거로서 독특하다. 우리가 우주 기원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빅뱅은 여러분 이 사람은 시나리오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이 급팽창이 빅뱅이거든요. 이건 과학적 가설조차 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이론 외에는 없어요. 과연 누가 감히 만들까요? 천문학을 하고 있죠. 어때야 돼요? 이 빅뱅 이론 하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빅뱅 우주는 아마도 우주에 대한 어떤 이론보다도 널리 믿어지고 있을 것이다. 놀라워요. 지금 자녀들이 우리 한면학교 학생들 아닐 거야. 밖에는 다 믿어요. 이들을 반대하는 얘기를 듣질 못해요. 교과서도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과 경우에 따라 검증할 수도 없는 가정에 의존한다. 실제로 빅뱅 우주론은 객관적 진실만큼의 믿음을 반영하는 사고의 리더가 됐다. 이거는 이론적이 아니라는 얘기, 이성적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분명히 뭐죠? 그릇된 믿음이면 틀림없어요. 이분이 데이비스 폴이라고 폴 데이비스 이 사람이 물리학적 진화론자인데 빅뱅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빅뱅은 물리 법칙의 순간적 정지. 아니 물리학자가 여러분 물리 법칙이 없었던 걸 생각해야 된대. 즉 무에서부터 유가 나오게 했던 상관과도 어떤 무법칙을 의미한다. 지금 법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빅뱅을. 이것은 일종의 진정한 기적을 의미한다. 과연 여러분 우리하고 이분하고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죠? 아무래도 이분 같아. 아니 이게 도대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와이어밍 중에 큰 바위 얼굴. 저는 이렇게 제 아내랑 가서 찍은 겁니다. 아니 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원래 누가 조각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바람이 이 만들었다고요. 근데 놀랍게 링컨 대통령 얼굴이 나왔어. 그럼 바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의도가 있죠. 그분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빅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연력학 제2법칙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어를 하나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 용어 이제 하기 전에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때 팽창이라는 단어 아시죠? 익스펜션인데 팽창이란 말하고 우리 폭발이란 말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팽창하고 폭발의 차이점은 뭐냐? 풍선을 후불 때 뭐예요? 팽창이지. 팽창은 뭐냐면 그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로 커지는 게 팽창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바늘을 폭 찔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발이죠. 무주 질서에서 뭐가 돼요? 무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제 강의를 들을 때 팽창이냐 폭발이냐는 구분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빅뱅론자들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해요. 왜? 팽창인데 결국 언젠가 폭발한 걸 팽창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폭발과 팽창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이란 건 뭐 한마디로 뭐냐면 빅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뱅은 빵 터졌다는 얘기예요. 폭발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진짜 실험을 한 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카페트에다가 구슬을 한번 쫙 뿌렸어요. 아시겠죠?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제가 한번 쫙 뿌렸더니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거는 아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른쪽은 제가 다 자를 재가면서 디자인한 거예요. 왼쪽은 뭐죠? 뿌린 거 맞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은하 있죠, 은하. 은하가 폭발이라면 어떤 배열로 보일까요? 왼쪽으로 보여야 될 거예요. 그죠? 오른쪽을 보인다면 이거 분명히 디자인입니다. 빅뱅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빅뱅이 맞다면 이 모양이겠죠. 그죠? 예. 근데 요거는 빅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빅뱅이 맞다면 방향성 없이 균일해야 돼요. 우리 왼쪽이 균일해요? 오른쪽이 균일해요? 왼쪽입니다. 아,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복잡해. 잠깐 그래 설명해야지 그래도. 이건 저도 지질학 처음 할 때 분포 배울 때 좀 헷갈리는 거였는데 오른쪽은 균일한 게 아니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있죠, 그죠? 그다음 전혀 없다가 여기에다 몰려 있죠. 여기 몰려 있죠 또. 그러므로 오른쪽은 균일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왼쪽이 균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도 왜냐하면 균일한 거 좋은 거 같잖아. 저도 그래서 이게 헷갈렸어요. 저도 이 배울 때. 근데 어쨌든 아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외우세요. 어느 쪽이 균일하다? 좋습니다. 그다음 만약 빅뱅이 맞다면 어떤 특별한 것도 없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있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빅뱅은 이미 흩어졌기 때문에 중심을 찾을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중심이 있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연력학 제2법칙 이해되셨죠? 자, 근데 두 번째 이 단어만 외우면 이제 제 강의는 다 이해가 돼요. 하나가 바로 뭐냐? 저를 같이 하겠습니다. 적색변이. 이걸 빅뱅론자들이 빅뱅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제 내세웠던 겁니다. 자, 적색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빛을 보면 가시광선을 파장에 따라 보남바쪽 오주빨 하는 거 아시죠? 다 빨주노 오주 파남보로 해가지고 거꾸로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보남바쪽 오주빨. 다시 보남바쪽 오주빨. 아, 제가 이제 광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보남바쪽 오주빨을 외우라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외우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다시 머릿속에 거꾸로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 파장으로 나누는데 파장이 짧은 거에서 긴 거를 외워야 돼요. 근데 뭐가 그러니까 가장 짧을까요? 보라색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강의가 쏙쏙 들어와. 근데 거꾸로 외우면 이걸 다시 또 돌려야 돼. 뭐라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보남바쪽 오주빨.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바로 넘어가죠.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보라색이 파장이 짧다는 거 아시겠죠? 파장이 뭔가 이런 거 몰라도 돼. 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도 제 강의 다 알아들어. 약간 보라색이 파장이 짧다. 빨간색이 파장이 어떻다. 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다는 거 뭘 보는 거라고 물체가 아니라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약에 야구 선수가 있는데 피처가 볼을 던졌어, 그죠? 그러면 야구 선수가 볼 때 지금 그 물체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가까이 오면 파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원래 파장보다. 그래서 원래 컬러보다 보라색 쪽으로 이동하게 보여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청색편이라 그래요. 보라색이 파랗다 그래서. 아시겠죠? 근데 오늘 걸 쳤어. 쳤으면 야구공이 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컬러보다 어떨까요? 파장이 늘어지겠죠? 그러면 원래 파장보다 빨간 쪽으로 이동해 보여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적색편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적색편이란 건 뭐냐요? 관측자로부터 물체가 멀어지는 증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무 멀리 있으면 여러분 이게 오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과학자들은 적색편을 보여주냐? 청색편을 보여주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은하가 있다. 그럼 은하가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는 은하라면 어떻게 볼까요? 청색편을 보여주겠죠. 만약 멀어지고 있으면 그 은하는 어떻게 보일까요? 적색편을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은하가 어떻다, 가까이 오고 있는지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정말 연합교회 대단하네. 진짜 알면서 끄덕거리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 잘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적색편이 이제 우주의 뭐라고요? 자, 여기 이제 폭발하고 팽창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이제 풍선에다가 ABC라고 썼어요. 아시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후 부른 거야. 후 불면 모든 점들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다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우주가 팽창한다면 다 멀어지니까 모든 은하들은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지. 적색편을 보여주는데 놀랍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하들은 거의 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색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 팽창한다는 증거예요. 이건 폭발이 아니죠, 사실은. 오케이, 되셨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A하고 B는 가깝죠? 오케이? A하고 C는 어때요? 멀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후 불면은 같은 시간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어떠냐면 더 멀어져요. 왜? 이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되셨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B보다 AC가 훨씬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얘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멀어지니까 멀어진 속도가 어떨 거예요? 더 빠르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멀리 있는 은하는 더 큰 적색편을 보여주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파장이 더 길어질 거 아니야. 되셨어요? 이걸 가지고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멀어진 속도가 크며, 아시겠죠? 그러므로 더 큰 적색편을 보여주겠죠. 이걸 가지고 천문학자들은 저 은하가 더 가깝다, 더 멀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정말 근데 따라오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하의 거리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적색편의 크기를 통해서 은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했냐? 아까 우리 약간 알프의 스승이었던 허블이라는 사람이 적색편의 차를 통해서 자신이 만든 허블 법칙이라는 걸 상수를 통해서 허블 법칙을 통해서 몇 광년, 몇만 광년, 몇억 광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다 있지만 어쨌든 거리를 절대적으로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봐줄 수 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몇 광년, 1광년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야. 멀어요, 가까워요? 뭐 그냥 먼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1광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가장 태양에 빼고 그러니까 태양에 빼고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라고 있는데 4광년이 넘어요. 네, 아까 무지 크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은하가 가까운 건 어때요? 적색편이를. 은하가 멀리 있는 은하는 더 큰 적색편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되겠죠?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 여러분 이렇게 터져야 되니까 어때야 될까요? 적색편의 값이 막 촘촘해야 될 거야. 모든 영역에 다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겠죠? 측정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게 문제예요. 이걸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뚝뚝 끊겨 있더라고요. 약 100만 광년 안에 다 은하가 모여 있고, 오케이? 그다음 없다가 또 100만 광년 안에 모여 있고, 뚝뚝 끊겨 있어요. 이걸 그래서 영어로는 quantized galaxy.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상조과에서 불연속 은하로 번역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불연속 은하라 그래요. 자, 요게 이제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의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동심원이라는 게 뭔지 알죠? 양파 껍질. 동심원 중앙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이건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 우리의 은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우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점이고 우리 은하도 점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어디란 얘기예요? 우주에. 말도 안 되지.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하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거 들었어 그랬을까봐 이제부터 제가 논문만 읽을 거예요. 괜찮겠어요? 일단 유명한 논문들이에요. 예. 네. 제가 이제 창조과학자의 논문은 창조과학자라고 할 거고 창조과학자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이제 전체 종합하는 거는 이분이 잘했기 때문에 창조과학자입니다. 러셀 험프리.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산드라 국립과학연구소에 있는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의 적색편이 값들이 불연속이며 왜? 적색편이 값으로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죠? 그거만 똑같은 말이에요. 거리에 따른 그룹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왔다. 이것은 다른 은하들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뭐라고요? 구형의 껍질처럼 동심원으로 그룹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우주 어디다? 중심이에요. 이걸 처음 언급한 사람은 바로 이 테프티 교수인데 이 사람은 적색편의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얘기했어요. 지금 은하들의 적색편의가 불연속이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 사람은 뚝뚝 끊긴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은하가 가운데라는 얘기 감히 못했어요. 이때는요.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빅뱅을 믿는 한. 근데 이때 이제 그 제자들인데 이 사람이 다 일반 천문학 논문입니다. 적색편의 분포는 증거로 볼 때 은하 동심원이란 말을 했잖아요. 동심원적 틀로 분명히 불연속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주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위치로 이동시키죠. 딴 데로 안 맞아요. 자, 다시 험프리 창조과학자. 은하의 적색편의 불연속적인 분포는 이분이 이제 거의 여기에 대해서 제일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네. 불연속적인 분포는 여러 천문학자들에 의해 관찰되어 왔어요. 맞아요. 지금 데이터가 많아요. 이는 코페르니쿠스 원리 및 그에 기반한 기존의 모든 천문학 빅뱅을 포함하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빅뱅하고 분명히 모순되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모두 모순된다 그랬어요. 코페르니쿠스 원리도 모순되는데 코페르니쿠스 맞는데 지동설. 자,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고 재밌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사람 맥세크만 페실베니아 대학의 주도는 슬로우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SDSS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는 우리 은하가 다른 은하계 뭐라고요? 거대한 동심원상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걸 보여준다. 만약 이 은하의 지도가 맞다면 이 증거는 모든 빅뱅 천문학에 기초된 소위 천문학적 원리가 어떻다? 틀렸음을 제안하는 것 같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폭발로 우리가 우주 중심인 것도 이상한데 동심원으로 분포해. 자, 다시 알프로 넘어왔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라 그랬죠. 적색 편의값이 연속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특정 선호값이라고 그러죠. 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것이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압도적 관측 증거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라고 했어요. 이분요. 기존 천문학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다 빅뱅을 믿고 있으니까.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단계로 추정된다는 것은 다 동일해 지금. 자, 여러분 이 3차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일련의 폭발에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중심이어야 돼. 폭발을 해도. 이것은 반 코페르니쿠스적 당혹감에도 또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얘기를 또 했죠. 저 여기 좀 이따 할 겁니다. 어쨌든. 자, 이제 진짜 유명한 분들이에요. 조지 프랜시스 레이니어 일리스 이 사람은 우주 기원학의 리더입니다. 그 템플턴상이라고 아세요? 이거 탄 분이에요. 이건 한 명밖에 안 줘요. 한 해. 나는 지구가 중심에 있는 대칭적 구 모양의 우주 모델을 세울 수 있다. 이 사람도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관측으로는 결코 이 모델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을 거다. 관측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오직 철학적 동기로만, 즉 자신의 편견, 패러다임으로만 이 모델을 배제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과학적 관점으로 이 모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볼까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철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우주론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우리가 우주 어디란 얘기예요? 중심. 자, 이번에 더 이거 아니라는 거, 이 사람.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유명한 사람. 우리 리차드 페인맨. 우리 동부에는 MIT 글잖아요. 서부는 칼텍이라고 그럽니다. 이론 물리학자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 했냐? 균일성 가정은, 자, 균일성 가정 뭐라 그랬어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또 그새 또 잊어버렸죠? 거봐,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왼쪽이 균일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우라 그랬잖아. 이해하면 다시 돌아간다니까. 외워요. 왼쪽.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균일성 가정은 지구 중력 사고체제, 즉 천성선이 무너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했죠. 그죠? 등장했는데 이전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죠. 그런데 태양계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알았어요? 태양인 걸 알았죠. 이때 다들 놀랬죠. 내가 태양계 중심이 아니었네. 근데 내가 태양계 중심이 아니구나라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때 어떤 편견이 들어왔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일 리도 없을 거야라는 편견이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니, 우주는 본 적도 없는데 그냥 태양계만 내가 태양계 중심이 아니구나를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균일성 과정은 지구 중력 사고체제, 즉 천동설이 무너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균일할 거라고 하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저 평범한 은하계에 속한 한 평범한 별주위를 도는 한 평범한 행성에 살고 있다고 말해왔잖아요. 우리 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만약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 거죠? 특별하다는 것을 사실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떻다. 당혹스러운 이들, 우리가 우주의 다 중심이야? 그런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균일성 과정에 매달리는 거다.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이 얘기는 여러분 사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왜? 사방팔방 보니까 밀도가 너무 똑같아. 별들이. 아시겠어요? 자, 이분 얘기 들을까요? 불연속적 적세편인 우주에 대한 기존관념에 적합하지 않다. 왜? 빅뱅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하가 지구를 중심으로 멀리 확장되는 동심원 껍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최근 적색편의 데이터가 이 불연속 적색편의 개념을 뒷받침했지만 우리 적색편이 아시죠? 우주론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심지어 그릇된 발상이라고 치부해버려. 왜? 빅뱅을 너무 굴뚝같이 믿고 있어. 디자인 안 믿어. 여러분, 저희가 볼 때는 진화론 여러 가지 중에 빅뱅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자, 논문 끝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해되셨죠? 논문 읽기 잘했죠? 네, 여러분, 아직도 교과서에는 과학자들이 이처럼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됐으며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빅뱅 우주론이라고 한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한 이후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기본 입자를 모두 지구와 생명 진화론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안 바뀌는 게 사실이에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에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떠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빅뱅 만든 거예요. 증거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건 매번 해야 돼. 그래서 자주 와가지고 해야지. 제가 지금 이거 올 때마다 했는데 여러분 역사과학이라는 거 있어요. 과거로 알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사건 현장에 누가 등장했냐? 형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형사가 지금 궁금한 게 뭐죠? 예? 궁금한 게 뭐예요? 쉬운 말로 범인 잡는 거죠. 궁금한 게 뭐예요? 과거 사실 알고 싶은 거죠. 죽은 자는 뭐라고요? 말이 없죠. 맞습니까? 자, 우리 별을 보죠. 별은 말을 해야 안 해요. 자, 이걸 가지고 과거 사실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 하나님 너무 그냥 막 부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 이게 어떨 때 하나님 비현실이야. 너무 이제 무조건 이걸 것 같다 그러면. 예, 요즘에 제가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TV를 켜면은 법의학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법의학은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너무 거의 신같이 되어 가시더라고.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잘하셔야 돼요. 제가 논문을 다 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법의학은 맞지 않다는 논문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법의학으로 범인이다 아니야를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증거와 증인이 없는 한. 근데 과거는 내가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 거기다 증인 만나면 너무 반갑겠죠. 형사가.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 칼로 다 숨겨놓은 거야.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내용도 다 뭐냐면 다 역사과학이에요. 과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반갑다. 그죠? 증인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 유리하겠죠.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다 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얘기하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걸 증언했다 그랬어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죠.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어요.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내가 그분의 형상이다. 내가 죄 지어가지고 그 생명 되신 분이 떠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빠졌다. 유대인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가라사대 그랬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이분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인류, 사람 맞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죠?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정말 다르죠? 맞습니까? 다스리고 있죠? 그분이 알려 죽으셨죠? 맞네, 하나님의 형상. 그쪽은 증인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떠난 거예요. 우리 지칭 얘기했었습니다, 옛날에. 어마어마한 까물. 노아홍수 얘기했잖아요. 화석 얘기했잖아요. 중간 단계 화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류대로 창조했잖아. 쓸어버렸잖아요. 매몰됐죠? 그러고 보니까 맞잖아요. 우리 석탄도 얘기했어요. 갑작스럽게 탄화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그분이 계시한 게 성경이죠?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겠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으세요? 인생을 현실로 사세요. 여러분, 아니, 증인이 나왔는데, 그분 얘기 일단 들어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선 지구가 먼저 창조됐나요? 별이 먼저 창조됐나요? 벌써 여러분 아직도 빅뱅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왜? 자기 편견 때문에. 성경은 지구가 첫째 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어쩌고 저쩌고. 둘째 날도 뭐죠? 궁창예물. 물 나누는 거 지구 얘기야. 셋째 날도 바다 만들고 식물 만들고 지구 얘기야.
넷째 날 별을 만들었어요. 네. 다섯째 날도 지구획이, 여섯째 날도 지구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학자들이 볼 때 팽창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증거가 많아요. 근데 폭발은 달라요. 그죠? 근데 뭐가 먼저라고요? 지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공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간을 어떻게 팽창하는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넷째 날 뭘 만들었어요? 별들을 만들었죠. 근데 별들을 우리를 중심으로, 지구가 먼저잖아. 동심원상으로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과 함께 어떨까요?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적색 편의로 보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팽창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볼까요? 자, 지구를 먼저 창조하고 공간이 팽창하시겠죠? 그걸 딱 놓고 보면 이해가 돼. 볼까요?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 커튼같이 피셨으며 스트레치 아웃. 폭발이 한 팽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고요? 스트레치 아웃 피셨고. 이건 하나님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디자인과 함께 팽창. 그 명철로 하늘을 피셨으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욥도 얘기했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옛날엔 여러분 지구는 무슨 거북이 등짝이 위에 있다고 그러고 뭐 코끼리 등짝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별하고 지구를 완전히 다르게 봤기 때문에. 공간에 떠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근데 욥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할 때는 혼돈은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질서가 이미 갖춰준 거야.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는 여러분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스페셜 오브 스페셜스. 여러분 위치도 어떻다? 우리가 어디였던 거야? 어디? 중심. 여러분 이제 창조과학 하다 보면 이제 천문학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창세기 1장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하면서 창조학자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근데 빛을 만들어서 또 근데 넷째 날 뭘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첫째 날에 빛과 넷째 날에 광명체라 그랬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첫째 날 뭘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을 만들었고 넷째 날 별들을 만들었죠, 그죠? 광명체. 근데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냐?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 과학자들은 알아요. 태양하고 빛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빛은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빛이 뭔지 뭐냐? 아니, 몰라. 아직도 빛이 뭔지 몰라요. 근데 빛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요. 그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분자라는 거 이 물질이죠. 얘기했잖아요. 이 물질들은 빛과 상호작용, 빛 에너지를 받아야 돼. 상호작용의 이 에너지를 흡수 받아야 돼. 그때서야 활성화돼요. 이게 뭐냐면 모든 분자 물질은 빛 에너지를 받아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화학 시간에 다 나오는 얘기 사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뭐다? 에너지의 아주 뭐예요? 근본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우리가 빛을 뭐라 그러냐? 히브리 말로 오루라고 했어요. 오루. 영어로 라이트 맞아요. 빛입니다. 우리가. 근데 넷째 날 빛을 뭐라고 번역했냐? 우리나라는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 이거냐? 광명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로 마우오르예요. 이거 그대로 문자로 번역하면 라이트 기버, 빛을 주는 장치란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은 광명으로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채자를 하나 더 붙였어. 이게 더 맞아요. 빛을 주는 물체. 물체.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전구가 있죠. 그죠? 전구는 광명체죠. 빛을 주는 장치잖아. 근데 뭐가 들어? 전기가 오죠.
그 전기는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뭐죠? 전구죠. 여러분, 전기가 먼저일까요? 전구가 먼저일까요? 무조건 전기지 뭐.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 바로 공격받습니다. 어떻게 빛이 없는데 태양이 있냐? 근데 성경은 뭐가 먼저다? 태양은 헬륨이나 수소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만약 빛을 먼저 안 창조했죠? 전혀 역할을 못해요. 순서가 정확해. 내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1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보는 건 그래도 1억 년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근데 이건 벌써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 별이 빛을 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별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어떨까요?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모든 게 뭐냐면 성년 창조예요. 아담이 베이비였을까요? 어른이었을까요? 어른으로 창조야. 배 하나 태아 거치지 않았다고. 바로 이걸 믿어야 돼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들은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왜 지가 본 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잖아. 닭이 없는데 그럼 달걀을. 그럼 닭은, 달걀은 닭. 끝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논쟁하자 그러잖아요. 우린 간단해. 달걀 낳는 닭. 성년 창조.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 공간은, 이 별은 처음부터 볼 수 있는 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빅뱅이 빵 터졌다 그러면 이제 그 빵이 터졌을 때 빛보다 빨랐다 그랬죠. 그죠? 그들의 이론상. 그 다음에 빛을 쐈을 거 아니에요, 별들이. 아니, 이들의 이론상. 아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별을 볼 때 이 렌즈 옵틱 망원경으로는 안 봐요. 어느 정도 배율이 커지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주 망원경을 보는데 우주 망원경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난로에서 있는데 따뜻하죠, 뭔가. 안 보이는데 따뜻하죠. 열, 이게 바로 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외선은 뭐냐면 온도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봤더니 이걸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 우주가 너무 크니까 별들이 빵 터진 다음에 빛을 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이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어요. 보니까 절대 온도, 우리가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13도인데 과학자들 이 온도보다 높으면 온도가 열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섭씨에 익숙해져 있죠. 지금 밖에 영하 1도인데 무슨 열이 있어요? 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제 추우면 열이 없다 그러는데 왜 난로에만 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음이 열이 있는 거 아세요? 왜 기준이 여러분, 물이 어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돼요, 과학자들은. 아셨어요? 어쨌든 균이 절대 온도 2도에서 3도로 균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수조 있죠, 수조. 수조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었어. 오케이, 아시겠죠? 대야에다가 그다음 뜨거운 구슬 확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구슬은 뜨겁고 물은 차갑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를 왔다 갔다 교환을 하다 보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빅뱅에서 터진 다음에 쐈다면 여러분 이건 몇 억 년도 안 돼. 절대 균일할 수가 없어요, 우주 공간이. 그죠? 균일해. 이건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쉬운 얘기예요. 뭐죠? 우린 빛이 먼저예요? 별이 먼저예요? 처음부터 우주에 충만했어, 빛이. 그들에게 고민이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전에 그 빅뱅론자들이 자기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사실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높은 공간 등방성과 2.7도 이거 얘기한 겁니다. 흑제 스펙트럼, 잘 맞게 보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이게 아까 그 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 복사가 일반적으로 빅뱅 우주론지자들에게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된다.
그런 이 배경 목사가 빅뱅 우주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근거는 없다. 빅뱅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네. 마이크로 배경은 그런 사건, 빅뱅의 발생을 보여주는 흔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무 균일해. 10년 전에 이론적 예상과 모순된다. 빅뱅의 예상과 달려요.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론가들이 이 점에 대한 관찰과 모순을 피하는 변형된 빅뱅을 찾게 한다. 이 빅뱅이 아니라 다른 빅뱅을 자꾸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맞아. 관찰과 모순을 피한다면 이는 좋은 이론이 아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자, 이때 연회장이 먹어봤죠. 자, 역사과학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역사과학은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이때 증인이 누굴까요? 그쵸, 써있잖아요. 물동안 하인들은 알더라. 그때 연회장은 그때 딱 먹어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대는 지금까지 until now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맛을 보니까 한 30년은 숙성한 것 같다. 너무 맛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야. 이분들 정말 럭키한 사람이에요. 창조자가 직접 만드셔 주셨어. 이분 이게 상식이 맞아도 다 틀린 거예요. 누구한테? 하인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 어디서 나냐? 저 아저씨가 항아리 물 9가지 채우라 그러대요. 떠다 주라 그러대요. 포도주가 돼 있던데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그게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랑 이 어마어마한 별들을 하루 만에 만드는 거랑 이분에게는 둘 다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이거 믿으세요? 전능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이런 분이에요. 크다고 더 힘들고 작다고 덜 힘드는 이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먹기 달렸어. 이분 외에는 여러분 창조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으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2법칙, 모든 물질은 어떻게 되고 점점 무질서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질서지지 않았던 적이 등장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할 때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냐, 그죠? 정확하게 했어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렇죠? 연력학 제2법칙.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연되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한결같고 영원한 분을 만나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40년 동안에 다 의복이 헤어진다 그래 놓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을 만드신 분 외에는 못해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이뤘죠. 기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물에 안 빠져? 왜 숙성의 시간도 필요 없이 포도주가 돼?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 법칙과 물질은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법칙에 위배되는 걸 할 수 있는 분은 그러면 창조자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 한번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 이분 드릴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이분 아니면
절대 창조자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구원자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분이 있으세요? 증인을 만나셨어요?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을 만난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나요? 네, 10분 쉬었다가 우리 지구에 나야겠습니다.